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양보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아주 좋은데 이곳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고 영광입니다. 자,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돈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내 여러 기업체나 관공서 등에서 이 돈과 관련된 금융이나 투자, 경제를 강의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뭐 돈을 밝히느냐? 제가 좀 돈을 밝게 생겼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 저는 돈을 밝히지는 않고요. 가급적 좀 돈을 잘 밝혀드리려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전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 기념으로 이곳 마이크 임팩트 스쿨에서 출간 기념 강연회를 열게 되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아마 출간 기념회니까 강의를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라이트한 방향으로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제가 봐도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시다시피 돈이라는 게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값지기도 하고 더럽기도 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어떻게 좀 잘 다루고 잘 지키고 불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난 10여 년간 제가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돈 관리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시면서 내가 정말 보험을 하나 가입하려 해도 펀드를 하나 가입하려 해도 부동산 투자를 하려 해도 아는 바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실례로 마이크 임팩트 스쿨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선생님, 사실은 제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는 저희 어머님 지인분께서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시고 계세요. 제가 취업했다는 이유로 조만 오시더니 야, 너 취업했구나. 집에 보험을 하나 가입해야지. 어머니 이름으로 종신보험 하나 가입하자. 그래서 매달 납입금을 한 6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월급이 얼마십니까? 했더니 한 200, 한 50 정도? 그러면 이게 본인이 받는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보험료에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됐지?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분이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들어오고 또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름아름으로 가입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워낙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야, 정말 오늘 좀 알아둬야 될 첫 번째 사실, 금융회사와 나의 이익 사이에는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펼쳐나갈 텐데 참고로 이제 제 책은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충전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지금 뒤에 저희 출판사 관계자분께서 나와 계시는데 아라크네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경영 전문 출판사예요. 그곳에서 충전 수업이라는 제목하에 1편은 쩐의 흐름, 2편은 부의 증식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2권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판사에서 2권을 한꺼번에 출간하는 경우는 별로 있다 없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자, 그래서 오늘 출간 기념회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편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되게 오래 했고 강의를 좀 잘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렇게 긴장이 되죠? 뒤에 또 카메라까지 있으니까 정말 지금 긴장되는데 괜찮으시면 좀 윗도리를 벗고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충전소회라는 책은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희 사이트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 사이트의 이름은 충전스쿨이라는 사이트고요. 아마 조금 알아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의 돈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해주는 그런 인터넷 강의 이런 사이트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 분야에서 인터넷 강의로 지금 국내 최초의 사이트인데 요거를 좀 제작하다 보니까 이거 좀 책도 좀 교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충전소라는 책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뒤 이 인과관계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금융 이해력을 좀 측정해 볼 생각입니다. 갑자기 오늘 무료 출강이라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무슨 금융 이해력이야 하겠지만 한번 재미삼아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십시오.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십시오. 자, 핸드폰을 꺼내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꺼내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을 여셔가지고 카카오톡을 여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검색창에 친구 이름 검색하는 거죠. 검색창에다가 충전스쿨 이렇게 써보십시오. 충전스쿨. 자. 충전스쿨 하면은 저희 이제 플러스 친구가 추가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충전 스쿨을 찾으셔가지고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친구 추가하시고 채팅하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채팅하기. 채팅하기를 누르시면 맨 밑에 공식 홈페이지와 함께 금융 이해력 자가 진단이라는 메뉴가 나올 겁니다. 자, 좀 어려우셔가지고 좀 안 된다나 한번 손 들어오시면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에서 친구를 찾기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검색창에서 충전 스쿨을 검색하신 다음에 거기에 1대1 채팅을 누르시면 금융 이해력 자가 진단이라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구글 설문조사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예 아니요 답변을 한번 달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금융 이해력 측정하기 딱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구글 설문지 웹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혹시 나 좀 안 된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 이해력을 측정해 보세요 하면은 거기에 뭐 적금과 예금의 차이를 알고 있다부터 쭉 한 20여 문항이 뜨거든요. 자, 한번 요거를 답변을 한 몇 분 안에 다 답변이 작성이 가능하니까 한번 달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예. 내용이 쉬운 것도 있고요. 약간 까다로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 아니오니까 간단하게 쭉 OX처럼 퀴즈 답변을 작성해 보십시오. 갑자기 수험장 분위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몇몇 분들 표정이 지금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으시는 눈치신데 아마 빠르신 분들은 벌써 작성을 마치시고 맨 밑에 답변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수 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점수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이 몇 점 맞으셨는지 100점 만점으로 쭉 이게 기입이 되게 돼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몇 점인지. 자,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이거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답변이 좀 빨리 끝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아마 얼추 맞히셨죠? 자, 우리 답변 제출하기 누르면 점수 보기가 바로 뜨거든요. 자, 빨리 맞추신 분들 중에 혹시 나 100점 나왔다.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100점은 없네요. 자, 그러면 95점 나왔다. 나 하나 틀렸다. 95점도 현재는 없고요. 나는 90점이다. 한 분, 다른 분도 계십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유. 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제가 선물로 책이 두 권인데 빨간 책을 드릴까요? 녹색 책을 드릴까요?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빨간 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분이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마 이제 90점을 넘기신 분들 뵙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해보셔도 좋고요. 2016년도에 마스터카드라는 세계적인 금융회사에서 금융 이해도 지수를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시아 전체에서 17개국 중 1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12위.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1위고 대만, 뉴질랜드, 홍콩이 2위, 3위, 4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스리랑카보다도 못한 성적을 거뒀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 금융 이해도 지수가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문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신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여러분과 저는 금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해나가시면 사실 직장 생활 한 30년 가까이 또 연금 받을 때 거의 30년 가까이 거의 일생 동안 3분의 2 가량을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돈 관리 교육을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면 사실은 경제 교육, 돈 관리 교육인데 이걸 받아보려 해도 받아볼 곳이 마땅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시중 서점 한번 가보세요. 부동산에 투자해라.
주식 투자에 올인해라.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급여를 꾸준히 받아가는 가운데 이 급여를 어떻게 나누고 쪼개야 될지 잘 고민을 해야 된다면 사실은 재테크 개념보다 자산 관리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내 월급을 평상시에 어떻게 나누고 쪼개느냐에 따라서 돈은 잘 불려질 수도 있고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서두에 이 할머니 사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자, 이 할머니가 언뜻 봐도 약간 멋쟁이 할머니세요. 그죠? 이 할머니가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여사신데 이분 딱 봐도 몇 살까지 사신 것 같으세요? 122세까지 사셨죠.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신 할머니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자, 근데 이 할머니가 재밌게도 85세쯤에 TV를 보시다가 TV에 펜싱 경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저거 한번 내가 배워볼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위에 가족들이 뜯어 말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미치셨어요? 큰일 나십니다. 노망 드셨나? 뜯어 말렸는데 실제로 펜싱을 즐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37년간을 즐기시다가 돌아가셨기로 유명하십니다. 심지어 110세까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셔서 아주 유명하셨던 할머니시고요. 114세에는 영화에 출연하셔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신 여배우로 또 등재가 되세요.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특히 지금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제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이런 모습을 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젊으신 남성분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따져봤을 때 78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85세를 넘겼어요. 그럼 80세 시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10년간 우리가 추이를 계속 추적해서 결과를 봤더니 매 10년마다 3년에서 4년씩 평균 수명이 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제가 나이가 들 때쯤 되면 평균 수명이 부쩍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갑잔치를 근사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60세만 되더라도. 왜 이렇게 근사하게 했느냐? 오래 사셨습니다. 장수하셨습니다. 축하해드린 거였어요. 요즘에는 환갑잔치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이제 집집마다 다 7순, 8순, 9순을 넘기다 보니까 환갑잔치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갈 시대는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신 다음에 30년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몇몇 분들 표정이 좀 갈렸는데, 자, 30년 노후를 맞이하면 몇몇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야, 그동안 내가 못 해본 거 마음껏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럴 수가 있고요. 몇몇 분들은 큰일이다. 30년을 어떻게 살지? 이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계산해 보더라도 내가 직장생활 30년 하는 동안 노후 준비 30년을 미리 하려면 사실은 월급에서 절반 가까이를 떼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될 수가 없다. 그죠? 근데 월급에서 절반 가까이 떼놓는 게 젊을 때는 그나마 가능한데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젊으신 분들은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요즘에 뭐 탕진잼이다. 어차피 집도 마련 못하는 거 마음껏 쓰다 가자 이런 분들 많으신데 나중에 큰일 나십니다. 재밌게도 가까운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이런 고초를 겪었거든요. 20년 장기 불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20년 장기 불황 동안 준비를 했던 젊은이들은 지금 취업률이 아주 높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상당히 좋은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시기 동안 만약에 준비도 안 하고 돈도 잘 모으지 않았다면 사실은 남은 노후 기간 동안 대단히 혹독하고 빈곤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관리 개념을 빨리 도입하셔가지고 재테크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을 좀 길게 바라보시고 월급을 좀 어떻게 나누고 쪼개야 될지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30년 노후를 맞이하는 동안 식대만 얼마나 들어갈지 대충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식사 한번 하려면 밥값으로 대략 얼마 정도 내죠? 저렴하게 먹는다면 7,000원, 7,000원 맞아요. 강남 가면 뭐 8,000원, 9,000원 하고요, 그죠? 좀 신도시로 간다 하더라도 5,000원짜리 구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 음식, 자장면 생각해서 5,000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5,000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둘이 남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자, 이제 매년 자장면만 5,000원짜리 먹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3끼를 먹죠.
둘이서 먹으니까 얼마가 들어요? 10,000원씩 세 끼 3만 원이 들죠. 그죠? 3만 원씩 365일 동안 몇 끼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365 하면 표정들이 재밌으십니다. 자, 대충 1,000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대충 1,000만 원. 쉽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1,000만 원씩 우리가 30년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30년 하면 이제 나오죠? 3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식대만 대략 계산해도 3억이 든다. 예. 그것도 서민 음식 자장면으로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사항이 야 이거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내가 식대 마련하면 차라리 잘 된 거구나. 그 외에 의료비용이나 문화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저축해 놓지 않는다면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너무나 오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죠?